인간의 질병사를 돌이켜보면 역사란 전염병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바이러스 전문가이자 기회를 기다리는 괴물 바이러스의 저자인 네롬의 구니아키는 이런 말을 했다. 21세기는 바이러스의 습격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시작됐다. 2000년대 이후 우리를 괴롭힌 바이러스로는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2년 메르스, 그리고 아직 종결되지 않은 코로나19를 꼽을 수 있다. 코로나19와 신종플루처럼 팬데믹을 선언했거나 그에 준했던 바이러스로는 1918년 스페인 독감, 1957년 아시아 독감, 1968년 홍콩 독감 등이 있었다. 전염병의 문화사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우리가 자신과 환경을 더욱 빠르게 변화시킴에 따라 새로운 전염병들이 다가오는 속도도 더욱 빨라졌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는 빙하기나 기상학적 이변이 만든 것만큼이나 생태계를 변화시켰다. 그렇게 우리와 미생물들은 서로 살기 위해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춤추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동안 환경과 면역 방어 기전의 부담은 점점 늘어난다. 사람과 바이러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을 위해 대사투를 벌인다. 사람은 치료제를 개발해 면역력을 높이고 바이러스 역시 치료제의 면역력을 기르며 더 강력하게 진화한다. 코로나19 역시 전보다 진화한 형태로 강력한 위력을 뽐내며 여전히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영국 셰필드 의과대학의 교수인 프랭크 라이언 박사는 1997년에 발표된 저서 바이러스 X에서 그는 인류의 종을 전멸시킬 수 있는 멸종 유전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이러스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미지의 바이러스를 멸종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X자를 따서 바이러스 X라 명명했다. 라이언 박사는 바이러스 X의 출현 배경을 인구 조절을 위한 자연의 필연적 조율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라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발생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겐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는 셈이다. 한편 50여 년간 아프리카에서만 주로 발견됐던 원숭이 두창이 최근 북미와 유럽을 넘어 중동에서까지 발견돼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왜 과거와 달리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환자가 나오는지, 바이러스가 이전과 다른 형태인지, 왜 남성 동성애자들에서 집중적으로 환자가 나오는지 집중 분석하고 있다. 원숭이 두창은 사람이 걸리는 천연두와 비슷하지만 증상이 약한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며 천연두의 일종이다. 현재 원숭이 두창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없다. 다만 세계보건기구는 천연두 백신이 원숭이 두창을 85%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두 질병은 다른 종류의 감염병이기 때문에 해당 백신을 원숭이 두창 백신으로 적용하려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처럼 쉽게 검사를 하기 어렵다. 일단 증상이 의사들에게 생소하고 비슷한 질병인 천연두가 이미 1980년대 종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숭이 두창이 확산됨에 따라 천연두의 발병 가능성에도 다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이미 전력 비축물자의 하나로 천연두 백신을 비축하고 있다. 21세기의 환경 문제와 괴질의 창궐에 의한 인류 절멸의 위기 상황을 우주의 환경 변화에 따른 문명사적 변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개벽 실제 상황이라는 책에서는 질병의 원인으로는 크게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시두와 박테리아에 의해 발병하는 단독이 동시에 창궐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현대의학은 총체적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역시 천연두 발생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각국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오늘은 전문가들이 예고하는 천연두에 대해 알아보겠다. 천연두는 마마, 시두, 큰손님, 큰마마, 두창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예전에는 천연두를 큰손님이라 불렀으며 홍역과 수두를 작은 손님으로 불렀다. 이는 질병을 높여 부르는 동시에 손님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옮긴다고 하여 그렇게 불렀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갑자기 홍역이 발발하기 시작하더니 2000년에서 2001년에 걸쳐 수십만 명의 홍역 및 수두 환자가 발생했다. 그리하여 2001년 5월에는 전국 초중등 학생들에게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도 했다. 작은 손님인 홍역과 수두가 한바탕 기승을 부리더니 이제는 큰 손님인 시두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다. 천연두는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높고 치사율이 3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주요 증세는 고열과 전신에 특유한 발진이 나타나며 다행히 생명을 구하더라도 곤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실명, 지체부자유 등 무서운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 게다가 독성이 강한 대두창일 경우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서는 치사율이 90%에 이르기도 한다. 인류 역사상 전쟁과 다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10억여 명이 천연두로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염병학자들은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천연두가 만일 오늘날 미국에 발생할 경우 석 달 안에 300만 명이 감염되며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될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천연두는 영국의 의사인 에드워드 제너의 종두법으로 환자 발생률이 급속히 감소했다. 종두는 급속히 보급되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어린이들이 종두를 접종하게 되었고 1977년에는 마침내 세계에서 천연두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980년에 공식적으로 천연두의 완전 소멸을 선포했다. 우리나라는 송촌 지석영 선생에 의해 보급되어 1959년 마지막 두창 환자가 보고된 뒤로 새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1979년부터 예방접종이 중단되었으며 1993년에는 천연두를 제1종 전염병에서 법적으로 삭제했다. 이후 지구상에서 천연두는 완전히 박멸되었다고 믿었다. 그런데 사실상 천연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1996년 세계보건기구의 190여 개 회원국 대표들은 미국과 러시아 두 곳에 보관 중인 천연두균을 1999년 6월 30일까지 파기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를 반대했다. 이후 1999년 12월 31일에도 동시에 없애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반대하여 천연두균은 여전히 인류와 공존해왔던 것이다. 이때 미국이 반대했던 이유는 천연두 바이러스가 생물 무기에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1996년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천연두 바이러스를 이용한 여러 차례의 실험을 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는 마침내 현실로 나타나 천연두가 실제로 생화학 무기에 이용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1992년 미국으로 망명한 구소련의 미생물학자이자 당시 세균전 프로그램 최고 책임자였던 켄 알리백의 진술 내용에 의해서다. 켄 알리백은 자신이 일했던 서부 시베리아의 연구소에서 지난 1990년 이미 생화학 무기가 개발되었으며 그 무기는 다름 아닌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지난 1980년에 근절시켰던 천연두라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천연두 바이러스의 게놈을 변형시켜 종래의 천연두보다 치사율이 훨씬 높은 천연두 바이러스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바이러스 무기, 천연두탄의 존재와 생물학 무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천연두탄은 전략 미사일이나 항공폭탄에 장착될 수 있으며 천연두탄 3에서 5kg이면 대도시 한 개를 파멸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최근에는 북한이 천연두균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천연두 발생에 대한 위험성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은 이미 천연두 백신 재생산 작업에 들어가고 또한 천연두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2002년 5월 17일 천연두를 법정 전염병으로 다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천연두는 일단 감염되면 치료약이 전혀 없다. 오직 백신 주사를 맞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팀은 2017년 10월 북한이 천연두 바이러스를 생물학 무기에 사용하고 있을 것이란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빌 게이츠는 세계보건기구 내에 팬데믹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누군가가 10개 공항에 천연두균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으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행병에 비해 생화학 무기로 발생하는 유행병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